자, 이번 시간에는 HLB, HLB가 최근에 공매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도 공매도세가 아주 엄청나게 늘어났었죠. 자, 그 이유가 무엇인지, 그리고 그 공매도의 어떤 해법은 없는 것인지, 자,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공매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. 이 삼성전자 차트에 그 보라색 선,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이 보라색 선이 있는데, 자, 이게 이제 제가 공매도 수량을 표시한 그런 차트입니다. 삼성전자도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가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이제 뭐 많이 이렇게 공매도를 칩니다. 이때는 뭐 140만 주 정도를 공매도 하고요. 이때 적었을 때는 뭐 20만 주 정도 공매도. 자, 이렇게 들쑥날쑥합니다. 여기서 이제 56만 주를 또 공매도하고 있고요. 자, 그럼 이 공매도라는 것이 무엇이냐? 이 공매도라는 거는 주식이나 뭐 채권 등 이런 걸 갖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행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그런 매도인 것이죠. 그래서 이 가지지 않은 그런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그 주식을 또 매입을 해서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. 자, 근데 뭐 삼성전자도 이렇게 뭐 들쑥날쑥하면서 공매도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그 HLB가 이 공매도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, 자, 이 보시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기 HLB도 이렇게 진폭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때는 뭐 그 공매도가 13만 주가 나오고 이렇게 적었을 때는 또 11만 주, 한 뭐 많게 적게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보편적인 형태의 그 공매도 사이클이 있었는데, 자, 이때 보시면은 어마어마한 수치의 공매도가 이렇게 출해됐다는 것입니다. 네, 이에 따라 HLB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를 가장해서 주가 조직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금감원에 조사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이게 지난 6월 달에 그 공매도 흔적인데 최근에도 이렇게 공매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때보다 더 많은 공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난주에도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요. 자, 그럼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은 공매도를 이렇게 공매도세가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출해가 되는 것일까? 여기서 좀 의문점이 우리가 들죠.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HLB 대량 공매도는 과연 우연인 것인가? 여기 뭐 차트 아까 뭐 보여드렸습니다만 정리된 차트를 또다시 보고 계신데요.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유료 없는 공매도량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같이 공매도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또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고 계십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이 대량 공매도의 이유는 무엇이냐? 자,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, HLB가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그 시기가 지난 6월 14일, 18일, 20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27만에서 33만 주의 대규모 공매도가 이루어졌다. 그리고 아까 뭐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조금 그보다는 좀 덜 나왔지만 뭐 총 저는 4번 정도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아무튼 간에 뭐 세 번이 좀 더 많았다. 이렇게 좀 기사가 보도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 공매도로 인해서 과열 종목으로 3번 연속 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좀 의심스러웠던 그 부분이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HLB의 어떤 그 악재를 공매도한 그런 어떤 누군가가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이거예요. 대량 공매도가 있었던 마지막 그 거래가 있었던 이후에 일주일 뒤에 항암제 임상 그 실패 발표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은 어, 공매도를 했던 그 사람들은 어,
당연히 뭐 주가가 떨어질 것이, 임상 실패라는 거는 뭐 대단히 큰 악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제대로 좋은 그런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예,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. 예, 물론 이제 보유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이지만, 뼈아픈 부분이지만,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예,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미리 누군가 알고 있었다?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자, 어쨌든 이 대량 공매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자 진양곤 회장은 이 공매도 세력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, 또 금감원에 조사 요청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근데 뭐 중요한 거는, 만약에 HLB가 그 임상 성공을 했다 라고 한다면은, 그 공매도를 했던,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엄청난 대규모의 공매도를 했던 그뭐 공매도 세력이라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, 그 공매도 세력이 엄청난 그 피해를 받겠죠. 근데 뭐 실패를 받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매도 세력들이 투자를 잘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. 반대로. 아무튼 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, 진양권 회장은 이 공매도의 어떤 탓으로 돌리는 이런 좀 뭐 내용이 좀 있다는 것이에요. 이 부분은 좀 저는 물론 이제 뭐 진양권 회장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, 그 전에 이제 그 임상시험에서 성공을 했다라면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뭐 해결될 수 있는, 오히려 공매도 세력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,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공매도가 대량으로 나왔던 그 시점 이후에 HLB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네, 제가 공매도 관련, HLB 공매도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, 강의 내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요. 자, 이거를 다음 내용은 2편에서 제가 강의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하기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